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즈플래닛의 라벤더 60 다이어리의 속지들과 다이어리 리뷰, 그리고 제가 지난 서일패에서 구매해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실사용한 후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속지를 구성하면 좋을지 추천도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다이어리 커버와 속지들을 소개할 건데요. 사실 이 다이어리 커버와 속지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이제 서일패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얘네들은 2019년도 지즈플래닛 다이어리 리워드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월간 닦고 리워드 스티커. 그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받은 제품입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그거 리워드 스티커는 2020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 나왔던 지즈플래닛의 식빵 다이어리 거기에 모아서 이렇게 12달을 다 모아서 이 속지들과 다이어리 커버를 받게 됐어요. 이 제품들이 이번에 판매가 오픈됐는데 엄청 빠르게 매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여기에 끼워 넣을 지퍼백하고 고리는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제품들이 오면 이제 다이어리 뒤에 끼워 놓을 테지만, 일단 저는 다이어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팅을 해놓도록 할게요. 구성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보자면, 가장 먼저 다이어리 커버입니다. 라벤더 for today라는 이름에 맞게 이렇게 예쁜 보라색 커버예요. 이렇게 작은 반짝이들도 예쁘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이렇게 60 다이어리인데 지퍼백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포토카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포켓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약 한 달 정도 사용한 건데 색 변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하고, 아무래도 때가 타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때가 잘 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반짝임도 그대로 유지 잘 되고, 얘도 아직까지는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퍼백에는 이런 고리가 있어서 아까 제가 사용하던 다이어리에 붙어있는 것처럼 키링 같은 거를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타공 간격은 지난번 서일패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A6 다이어리 타공 간격과 동일해서 지퍼백이 오기 전이라서 저는 기존의 A6 다이어리에 있던 지퍼백을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지즈플래닛에서 주문한 지퍼백이 오면 바꿀 테지만 일단은 저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A6용으로 나온 이형지나 이런 포켓들을 여기에다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지퍼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커버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속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속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속지들을, 그거를 이제 용도별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는 크게 핑크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보라색은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리 패키지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 다이어리, 그다음에 이 노란색은 캐시팩이라고 가계부예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핑크색, 이 아이는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용도별로 다르게 나왔고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보라색의 기본 팩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품명을 몰라서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얘는 60 다이어리 내지 패키지 중에 데일리 팩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팩들에는 다 이렇게 표지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어요. 이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여기 가장 첫 페이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데일리 팩 기본 구성을 보자면, 사실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 유튜버 세림님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맨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딱딱한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연간 플랜, 그다음에 먼슬리. 데일리팩에는 이렇게 먼슬리가 들어있어서 이 기본 다이어리를 쓰실 분들은 이 데일리팩을 주문을 하시면 먼슬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굳이 먼슬리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먼슬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본 모눈이 몇 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뷰 페이지, Love Myself 칭찬해주는 페이지, 그다음에 버킷리스트, 그다음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적을 수 있는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다이어리 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조금 더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잘 썼던 지지플래닛의 기본 핑크 다이어리 혹은 식빵 다이어리의 구성과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가 기본 팩. 다음은 스터디 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도 스터디 기본 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얘는 나중에 제가 지금 어떤 커버를 씌울지 조금 고민 중이라서 그때 맞춰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똑같은데 이제 색깔 테마만 다른 첫 페이지가 있고요. 스터디 플래너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적을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성적을 적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고, 일러스트, 그다음에 테스트 매니저라고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6개월치이기 때문에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보는 거,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2주 계획. 얘는 시험 직전 2주를 계획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 기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분들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으시니까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위시리스트, 롤링페이퍼, 그다음에 이게 코넬노트라고 이렇게 필기하는 게 있고요. 얘네가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구성이 끝입니다. 얘만 있으면은 절대로 스터디 플래너를 쓸 수 없고,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스터디 플래너 내지와 함께 구매를 하셔야 스터디 플래너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굳이 난 이게 필요가 없고 표지도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기본 구성 내지만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구성이에요. 그건 이따가 뒤에 마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는 캐시팩, 가계부죠. 얘도 가계부 테마에 맞게 이런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첫 페이지가 있고, 얘는 고정 지출 같은 걸 한 번에 적어둘 수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캐시팩을 쓰시는 분들은 먼슬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적금 리스트, 뭐 통장 리스트.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조금 통장을 많이 나눠놓고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통장이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다음에 카드. 저 통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카드도 나눠 쓰는 걸 좋아해서 얘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할부 해놓고 까먹을까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얘는 특별 지출. 여행을 좋아하는 저한테도 좋은 구성이에요. 그다음에 뭐 위시리스트, 뭐 구매하고 싶을 때 좀 큰 지출, 예를 들어 뭐 카메라,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여기다 적어놓고 고민하다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색지, 그다음에는 기본 모눈으로 구성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기본 팩 3가지 구성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만 있는 요 캐시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캐시 위클리, 가계부 위클리. 이거 영상으로 봤는데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매달 첫 페이지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예산 짜보기. 그다음에 얘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지출과 수입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월급일이나 용돈 받는 날 이런 날을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교통비 빠져나간 날 같은 경우는 고정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구성이 똑같은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랑 뭐 기존 잔액 이걸 적는 페이지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지지플래닛 다이어리를 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어떤 구성이라도 항상 이렇게 작게 메모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정말 사용하다 보면은 매번 쓰지는 않는데 꼭 필요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조금씩 메모 공간이 있는 게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매주. 그리고 월의 마지막에는 총 수입과 총 지출, 총 저축, 그리고 고정 지출이나 변동 지출, 돌발 지출 같은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구성으로 캐시 위클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스터디 플래너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플래너는 하나는 스터디 위클리, 하나는 스터디 데일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장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 게 구성이 똑같아요. 그날 뭐 예를 들어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디데이가 있고 시험이 있는 경우도 디데이가 있으니까 디데이를 체크할 수 있고 그날 뭘 공부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메모 공간 꼭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아요. 이럴 때는 뭐 나한테 응원해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내일은 이런 걸 하자, 오늘은 이런 걸 추가로 더 했다 이런 것도 나한테 칭찬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걸 공부했는지 적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다음은 위클리.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스터디 데일리도 스터디 위클리처럼 이렇게 표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조금 드네요. 위클리도 계속 반복되는 구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몇 주차, 몇 주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세울 수 있고 그날 어떻게 하는지는 데일리 구성이랑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아요. 뭘 했고 그 다음에 뭐 시간 같은 거 체크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다음에 또 몇 주차 계획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성이고 마지막에 이런 위시리스트랑 롤링페이퍼 페이지는 아까 처음 스터디 기본팩에 들어있던 게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클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성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이 아이로 1년을 쓰기는 무리잖아요. 얘를 하나 더 사면은 이제 앞에 페이지만 빼고 속지를 넣어가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속지를 소개하자면 이거. 얘도 아까 스터디에 있던 코넬노트, 그 아이가 이 노트만 그대로 들어있는 형식이에요. 얘는 그냥 기본 모는 노트만 이렇게 들어있는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속지, 색지, 잘못 들었어. 보라색, 핑크색, 노란색의 세 가지 속지가 들어있습니다. 얘도 그냥 기본 모눈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이어리 쓸 때 많이 쓸 것 같은 얘는 먼슬리, 그리고 위클리입니다. 먼슬리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위클리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위클리는 첫 페이지가 토요일, 일요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펼쳤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도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몇 월인지 체크할 수 있고 날짜 쓸 수 있고 뭐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을 적을 수 있고 반대쪽에는 챌린지라고 해서 그 주에 뭐 물 마시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체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이런 메모 공간이 있는 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사실 이 속지는 제가 사용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모눈이 살짝 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총 11가지의 속지 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속지를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속지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미리 구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이 식빵 다이어리와 이 핑크 다이어리를 잘 쓰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포맷이 나한테 너무 잘 맞고
굳이 새로운 다이어리 포맷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스프링보다는 제본이 좋은데 라고 해서 이 다이어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할 패키지는 모든 다이어리에는 커버는 기본인 거 아시죠? 일단 커버는 기본이고 거기에 가장 먼저 기본 데일리 팩 여기에 먼슬리가 있으니까 얘가 꼭 필요하고 여기에 저는 이 기본 모눈 혹은 이 색깔 모눈 요 정도만 추가하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에 이미 먼슬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 다이어리를 원래 잘 쓰셨던 분들은 뒤에 프리노트가 모자랐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쓰다 보니까 그걸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눈 속지만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기존의 다이어리를 쓰시면서 아 나는 위클리가 있는 게 너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모눈 노트를 빼시고 위클리만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위클리 추가에 모눈 노트는 둘 중 하나만 추가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그냥 기본 흰색 모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색지 모눈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사서 쓰고 있었던 패키지가 딱 이렇게 두 개만 들어있는 패키지예요. 이렇게만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프리노트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눈은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어떤 패키지를 사시더라도 프리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눈은 기본적으로 구매하시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제 학생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본 팩은 저는 웬만하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꾸미는 게 예쁘기 때문에 얘는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에 이 위클리나 데일리 둘 중 하나만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얘가 포맷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겹치기도 하면서 포맷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얘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를 보시고 아 나는 데일리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혹은 나는 위클리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를 고민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얘만 보면은 전체적인 일정 정리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에 먼슬리만 추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본 팩 사이에 이 먼슬리를 하나 끼워 넣어놔요. 그러고 뒤에다가 얘를 쓰는 겁니다. 이러면은 맨 앞장에 먼슬리로 한 달 일정을 한눈에 보기 쉽고 그 다음에 스터디 플래너도 쓰는 거죠. 데일리도 똑같아요. 얘로 먼슬리로 큰 일정, 예를 들어 뭐 시험, 수행평가 같은 것들은 먼슬리 다이어리에 쓰는 게 좋잖아요. 거기다 미리 적어놓고 뒤에 매일매일 스터디 플래너를 이 아이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험이나 수행평가 같은 게 한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속지를 다 넣지 말고 6개월치만 넣어놓고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스터디 플래너만 계속해서 추가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이 기본 팩에 먼슬리를 그 필요한 달만큼 저는 3달만 추가하면 돼서 3달에서 4달 정도만 추가를 해놓고 거기에 이 위클리를 기본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시험기간 있죠. 시험기간 2주 전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이 데일리를 중간에 끼워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캐시펜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먼슬리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들고 다니는 가계부 쓰고 싶은데 하시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이 속지만 좀 더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용도별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딱 2가지 유형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직장인분들이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가계부도 간단하게 작성하고 일정 정리도 간단하게 하고 싶은 용도. 혹은 두 번째는 학생분들이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스터디 플래너도 쓰면서 일정 정리도 간단하게 하는 그런 용도의 다이어리를 한번 구성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저는 직장인분들이 들고 다니실 거라면 캐시팩을 제일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월급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 같은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캐시팩에 있는 그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먼슬리를 추가를 하셔서 그때그때 일정 정리를 하고 캐시 위클리 구성. 요렇게 딱 구성을 하시면은 이제 매일 들고 다니면서 간단한 일정 정리도 하면서 그때그때 돈 쓴 것들을 편하게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 고정 지출 관리가 굳이 필요 없고 이 캐시 위클리만으로도 나는 지출 관리가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일리 기본팩을 끼워 넣으시면은 이 먼슬리를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으로 다이어리를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보라색 테마를 만약에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해볼게요. 이 보라색 테마에 이미 먼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터디 위클리 혹은 스터디 데일리 둘 중 하나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같이 뭐 시험 기간에만 데일리를 사용하고 싶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 중 하나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뭐 예를 들어 스터디 위클리를 구매한다고 쳐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일정 정리 가능하고 얘로 스터디 플래너 사용 가능하죠. 여기에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가계부까지 이렇게 딱 3개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어차피 이 속지를 전부 다 다이어리에 끼우는 건 전 추천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끼워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만약에 전체를 다 들고 다니면 오히려 다이어리만 무거워지고 사실 무거운 다이어리는 들고 다니고 싶지 않아져요. 가방만 무거워지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속지를 채워서 들고 다니고 특히 이 먼슬리 같은 경우는 학교 한 학기 들고 다닐 정도만 들고 다니고 얘도 몇 달치 아니면 한 달치마다 가계부를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속지는 따로 보관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하고 차라리 얘가 어차피 지퍼로 되어 있는 바인더 형식이기 때문에 펜을 들고 다닌다는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에게는 이 포맷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포맷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먼슬리는 따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스터디 플래너 형식으로 거기에 추가로 가계부 정도만 해서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 속지가 아무래도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나한테 잘 맞을까 하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고민을 줄이고자 추천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구성 추천을 마치면서 제가 이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았던 점은 저는 이미 기존의 식빵 다이어리와 핑크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이 디지플래닛만의 사이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가 되니까 다른 A6나 A5 60 다이어리로 돌아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A6는 좀 작고 A5는 좀 큰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저는 이 사이즈는 무조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기본 메인 스케줄 정리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걸 정리하는 용도의 다이어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후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간 플랜 페이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리를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내가 뭘 했고 얼마를 썼고 같은 경우를 정리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놓고 이게 먼슬리인데요. 사실 먼슬리의 조금 아쉬운 점은 기존 핑크 다이어리나 식빵 다이어리에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스티커 혹시 아시나요? 저 이 스티커 좀 잘 사용하는 편인데 얘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씩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저는 불편 없이 사용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거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는 걸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좋았던 점. 요거. 이게 한 달에 자기의 스케줄을 한 번에 살펴보기 좋아서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색깔별로 일정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먼슬리. 그다음에 이거. 사실 저는 그때 기본 팩으로만 샀고 아직 다른 구성품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눈이 조금 모자란 게 아쉬웠어요. 근데 뭐 이제는 저게 생겼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모눈에서 바로 위클리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속지 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얘를 이렇게 붙여버릴 예정입니다. 리뷰 페이지는 아마 몇 장 안 쓸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버릴 예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위클리를 후기 적는 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페이지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후기를 쓸 때 위에는 그 공연과 관련된 내용을 쓰고 밑에는 조금 관련된 이런 MD를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다른 내용의 후기를 적기도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화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는데 제가 글을 쓸 때 느끼는 점은 항상 모눈이 너무 진해요. 모눈이 조금만 더 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이 1월 먼슬리에도 그렇고 이렇게 숫자 스티커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달은 제가 급해서 일단 썼는데 지지플래닛만의 이 사이즈에 딱 맞는 숫자 스티커가 나오지 않으면 좋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먼슬리에도 붙이고 위클리에도 붙이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단점도 같이 말했네요. 장점 말하다가.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지퍼백. 다 닫히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딱 어디 꽂아놔도 얘가 구겨지지가 않고 속지가 구겨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엄청 좋고, 여기에 제가 지금은 집에서 사용해서 펜을 빼놨는데 이런 식으로 펜을 넣어 다녀도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단점은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지지플래닛만의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1가지의 다양한 속지가 나왔지만 모든 사람의 그거를 만족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 60 다이어리의 일러스트 속지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속지 구성이 조금 너무 단조로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한 브랜드에서만 나오는 사이즈는 속지가 아무래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은 여기에 딱 맞는 지지플래닛만의 숫자 스티커가 없다는 점. 저는 만년형보다는 날짜형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렇게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이제 새로 나온 속지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후기는 제가 이제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실제로 사용해보지 못한 속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속지는 어때요? 라고 말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지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지지플래닛의 새로운 60 다이어리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혹은 어떻게 속지를 구성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